그렇다면 북한 부동산 시장에 이런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집을 누가 그렇게 짓는가? 우리가 아까 방금 신우주 채화시장의 사례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북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은 크게 세 개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니까, 계획경제 국가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가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런 또 강한 인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데 이제는 북한도 1990년대 계획경제 그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사회국가 국가의 그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가 가장 중요한 건설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많이 보는 이제 평양의 5만 세대라든지 혹은 과학자 거리라든지 여명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국가가 발주한 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제 집을 짓는, 아파트를 짓는 이 건설의 주체는 국가이다. 제 첫 번째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가의 재원이 부족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관 기업소에 이러한 의무를 할당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북한에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국가가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능력이 이제 계속 약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관 기업소에다가 너네들이 주체가 돼서 아파트를 노동자들에게, 종업원들에게 분양을 해라, 이런 권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 기업소의 입장에서도 봐도, 예를 들면 좀 더 재원이 풍부한 기관 기업소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를 지어서 자신들의 종업원들에게 주택을 배정을 할 수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또 기관 기업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지방에 아주 재정이 열악한 이제 공장 기업소라든지. 그래서 이 기관 기업소에서도 이제 개인 돈주들의 자본을 이제 끌어들여서 집을 짓는 또 그런 기관 기업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주들의 돈을 일단은 끌어들여서 주택을 지었다 보니까 당연히 일부는 이제 시장에 분양을 해서 재원을 다시 돈주들에게 일부 돌려줘야 되는 또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국가가 건설의 주체였지만 국가가 그 재원의 능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기관 기업소에다가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할당을 했는데, 막상 기관 기업소가 이제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또 능력이 없으면 시중에 이제 돈 있는 또 개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변화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또 개인들이 또 새로운 건설의 주체로 또 생겨나는 그런 변화가 1990년대 고난행군 이후 시장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기관 명의를 걸어서, 예를 들면 평양에 뭐 역전이다, 그럼 평양 역전의 이름을 걸어서, 아니면 검찰소다, 그럼 검찰소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그 소속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행정적 절차들을 밟고 집을 짓고 또 분양까지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은 또 개인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대신 개인은 기관의 명의를 또 빌린 대신에 또 의무적으로 국가에다가 또 내야 될 그런, 우리로 말하자면 세금, 준조세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지켜지면 또 개인이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고난행군 이후로 이렇게 건설의 주체가 상당히 개인까지 이제 다양화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북한의 시장화가 좀 더 진전이 되면서 한 걸음 더 발전을 하게 됐는데, 개인들이 실제 이제 아예 그냥 단독으로 기관 명의를 빌려서 주택을 짓는,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더 강화되는 추세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진정한 돈주는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북한도 이제 돈주의 개념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주 하면은 돈의 주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언제부터 사회주의 국가, 계획경제인 북한에서 돈주가 생겨났냐라고 보면은 사실 1960년대 조금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60년대에 돈주는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그 일본에서
북송 사업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오게 된 제1조선인 북송교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외국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뭐 외화라든지 물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뭐 물자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라고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스커트 하나에 쌀을 뭐 30kg 정도 살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북한처럼 물자가 부족한 특히 이제 일본이라는 좀 더 발전된 국가에서 온 물자들의 가치가 이제 북한에서 상당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주들이 북한에서도 생겨나게 됐는데 1990년대는 이제 배급제가 붕괴가 되니까 식량난이 발생을 하니까 국가도 이 무역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주 계열에 이렇게 무역을 하는 이런 주체들이 합류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관료들도 돈주의 대열에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모든 그 법적인 제도를 다 클리어해 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주, 기관 명의를 건 이 개인 돈주는 토지부터 시작해서 이 건설, 완공에 이르기까지,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관련된 국가 기관들의 도장이 필요했고 이런 승인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주택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런 관료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또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부동산 개발에 진정한 보이지 않는 돈주는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관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중국인 투자가들도 이제 있을 수가 있죠.